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느긋하게 계시면 곤란함리 지하철역 로비 한 구석에서 무정의를 고쳐 잡던 김정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보안업체 팀장 박민수였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 그는 어쩐지 오늘따라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정태에게 말을 던지고 있었다. 아, 박 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정태는 무정의와 영내 CCTV 화면을 한 번씩 번갈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말투는 늘 그렇듯 온화했다 하지만 그 온화함이 박민수에게는 마치 답답함처럼 보이는 듯했다. 아니, 죄송할 거 없고요.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죠. 요즘은 다들 속도가 생명입니. 정태 어르신이 천천히 움직이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민수는 대놓고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늦은 속도를 문제 삼았다. 그 말투는 분명히 비아냥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젊은 보안 요원도 힐끔 보더니 조소 어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러게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치안이 복잡한 역에서는 힘드실 텐데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명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조롱에 가까웠다. 김정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제자리에 두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래도 나도 내 일은 책임지고 하려고 하지. 그의 말투는 비굴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느 정도 여유와 자존감이 깃든 목소리였지만 그조차도 젊은 동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저기, 정태 어르신. 박민수가 팔짱을 끼고는 아래 위로 김정태를 훑어보았다 사실. 윗선에서 나이 많으신 분은 이 역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언질이 왔습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어르신께서 조금이라도 놓치시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알겠네. 하지만 계약 기간도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해 보겠네. 김정태는 더 길게 변명하지 않았다. 말 대신 묵직한 시선으로 CCTV 화면을 살폈다. 아침 러시아워가 막 시작되어 수많은 승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김정태는 애써 얼굴의 흔들림을 드러내지 않았다 참. 그리고 박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웬 여자아이가 역 안에서 어르신을 찾고 있던데요. 손녀세요? 마침 그 순간 역 구석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손녀. 유나가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어린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반가운 듯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왔다. 유나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오늘 학교 쉬는 날이라서. 엄마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엄마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여기 로비에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러 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뚤어진 시선이 느껴졌다. 아니, 근무 중에 손녀까지 온 거냐며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지나가던 승객은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보안 요원이 저 나이 먹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지하철역에서 애를 맞이할 때가 아닌데. 박민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다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어르신, 아이까지 오면 집중하시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애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조치하시면. 아니에요. 전 괜찮습 유나야. 잠깐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렴. 할아버지 금방 돌아올게. 김정태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동자는 순수한 호기심과 믿음이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대하지?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듯도 했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진 않았다. 그때 또 다른 보안요원 한 명이 달려와 박민수를 불렀다. 팀장님, 기기 점검도 다 했는데 어디 문제 생겼다면서요? 역장님이 찾으심니 알겠다. 박민수는 김정태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도 괜히 사고치지 말고 조심하세 그러곤 무심하게 돌아섰다. 김정태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CCTV 화면을 다시 살폈다. 로비 곳곳, 에스컬레이터 주변, 개찰구 앞. 워낙 인파가 많아 한눈에 다 보이지는 않았다. 유나가 할아버지의 무정의를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저거 하는 거 재밌어요. 매일매일 여기서 근무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해도 또 보람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 보니까. 김정태는 손녀에게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비록 동료들은 자신을 늙었다고 무시했지만 손녀만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하기만 했다. 그 순간이었다. 본격적인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어 개찰구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김정태의 뇌리에 스쳤다. 인파 속에서 걷는 사람들의 손동작 혹은 옷차림, 바쁜 발걸음 사이에 숨어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듯한 기분. 오래전 경찰 시절 수많은 도둑과 범죄자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갑작스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만. 유나야,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급하게 움직이면 놀라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유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태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CCTV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분명치 않았다. 막연한 느낌이었다. 늙은 감각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었다. 괜히 내 감각이 흐려졌는데 잘못 본 건가? 순간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슬쩍 서글퍼졌다. 어느새 박민수는 역장과 함께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티켓박스 주변 정리를 하느라 분주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거나 출근 시간에 쫓겨 바삐 뛰어다녔다 그래서인지 김정태의 시선과 감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 저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다 회사 가는 거죠?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사는데 다들 피곤하겠다. 유나는 순수하게 그런 말을 했지만 김정태는 그 말이 어쩐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도 예전에 한창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계약직 보안 요원이지만 한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해결하던 형사였다. 허리케인처럼 사건 현장을 휘젓고 다니던 그 시절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다시 어느새 사라졌다. 그러나 몇 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무언가 심상찮은 기운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개찰구 근처에서 연이어 3명 정도가 지갑이 없어졌다고며 분주히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것이다. 이상하군. 김정태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전을 들었다. 그런데 박민수의 목소리가 역장과 이야기하느라 바빠 무전에 응답할 겨를이 없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대응이 늦었다 분실 신고 들어왔는데 혹시 분실물 센터로 가져온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습. 잠깐. 방금 여자 승객 한 분이 가방을 확인하다가 소리 질렀는데 무슨 문제인 것 같습. 서로 혼선을 빚는 무전 교신 속에서 김정태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살폈다. 그런 뒤 윤에게 재차 당부했다.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곧 올게. 아이를 의자에 앉혀두고 김정태는 로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는 꽤 빨랐다.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긴 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지갑 도난 신고요. 여기 여간에서 잃어버리셨다는 겁니까? 이미 시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있었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실이 아니라 도난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걸 보면 평범한 분실 사고만은 아닌 듯했다. 경비 아저씨, 제 지갑도 없어졌어요. 분명히 5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떤 대학생으로 보이는 승객이 울먹이며 달려오자 곁에서 다른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진정하세요. 일단 분실물 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아니, 왜 다들 분실물이라고만 해요? 누가 제 지갑을 훔쳐간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역 주변은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다. 박민수와 다른 보안 요원들도 서둘러 달려와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뭐가 뭔지 파악이 안 되는지 허둥대기만 했다. 제대로 주변을 수색해 보세요. 에이, 어르신들은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이니까 빨리 뭔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몇몇 다급해진 승객들이 김정태를 향해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때 김정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지갑이 사라진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저 늙은 경비가 뭘 알겠어 하는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의외로 구체적이었다. 글쎄요, 개찰구 지나면서 가방에서 티머니 카드를 꺼내고 난 뒤에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때부터 못 본 것 같아요. 한 승객이 대답하자 김정태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다.
에스컬레이터요? 혹시 그 주변에서 이상하게 가까이 붙은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가방 쪽으로 손이 닿았던 적은? 아, 그러고 보니 어떤 남자가 굉장히 바쁜 척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면서 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걸 기억하십니까? 키나 옷차림이라든지. 키는 한 중간 정도였는데 좀 누렇게 바랜 야구 모자를 썼던 것 같아요. 까만색 백팩을 메고 있었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김정태는 조심스럽게 CCTV 모니터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상황을 정리한 듯 무전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에스컬레이터 3번 방향 CCTV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제가 위치로 이동할 테니 다른 쪽에서도 함께 확인해 주게. 박민수가 약간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다.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 기실. 나이든 경비 취급을 받는 김정태가 이런 지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색해 보였는지 주변에서는 괜히 나섰다는 식의 눈초리가 감돌았다. 그러나 정태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이미 몸은 CCTV 모니터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유나가 복도 끝에서 김정태를 찾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왜 저렇게 시끄러워요?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분들이 있나 보구나. 유나야, 할아버지가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너는 영무실 안 의자에서 잠깐 앉아 있어라. 네, 알겠어요. 유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 아이인지라 할아버지를 믿고 돌아섰다. CCTV 모니터실로 들어서자 다른 직원 두세 명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사각지대가 많아서 이렇게는 어렵겠어요. 이 부분 확대 좀 해봐. 저기, 야구 모자 쓴 사람 지나간다. 하지만 초점이 흐려 한 장면으로는 확실한 것을 잡아내기 어려웠다. 그때 김정태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대별로 분할해서 봅시다. 8시 10분에서 8시 20분 사이. 에스컬레이터 3번 방향. 그리고 그 주변 카메라도 함께. 혹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면 화면을 멈춰보세. 아니, 지금 그걸 다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박민수가 재촉했지만 김정태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 없으니 더 빠르게 집중해서 찾아야죠. 그의 낮지만 확신에 찬 말투에 직원들은 일단 카메라 영상을 되감아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태 어르신, 지금은 예전처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업무만 하면 되죠.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어르신은 그냥 상황 정리만, 박민수는 잠시 눈을 흘겼다. 저도 내일이니까요. 김정태는 짧게 대답하고 영상을 더 주의 깊게 보았다. 애초에 이 일은 경찰이 와도 CCTV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그 순간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관건이었다. 여기다. 한 직원이 소리를 냈다. 화면 속에는 누렇게 바랜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이 승객 뒤를 바짝 붙어 걷는 장면이 잡혔다. 사람들 틈에서 슬쩍 손을 뻗는 듯한 자세. 가방을 살짝 열고 곧바로 뒤로 물러서는 미묘한 동작.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확실합니다. 박민수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조금만 더 살펴봐야 합니. 김정태가 말했다. 머리에 쓴 모자를 벗은 후에는 또 다른 곳에 나올 수도 있으니 혹시 옷을 갈아입었다거나 가방을 옮겼다거나 하는 장면이 있는지 찾아보죠.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한참 걸릴 텐데. 벌써 2명이나 더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소리 지르는 중입니. 그래도 이 범인이 한 명이라면 지금도 역 안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도망치려 할 겁니. 오히려 빨리 잡아야죠. 계속 영상을 돌려본 끝에 그 남성은 3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온 뒤 곧장 옆 통로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모자, 이번에는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얼굴 윤곽과 가방은 같았다 봐요. 옷을 바꿔 입었지만 가방이나 체형은 똑같습. 김정태가 손가락으로 그 화면을 짚었다. 이쯤이면 확실하네요. 지금 이 사람 위치를 추적합시다. 직원들이 신속히 최근 화면으로 넘어갔다. 도둑은 개찰구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 본인도 눈치챘을 겁니. 이렇게 여러 건이 연달아 신고됐다는 건 곧 소란이 일어나고 자신을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러면. 도망가는 중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 합니.
박민수는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주변에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명령 체계가 이미 뒤죽박죽이었다. 많은 승객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다른 직원들은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경찰에 연락은 했으나 당장 현장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어쩌죠 이거? 정태 어르신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뜻밖에도 박민수가 도움을 청하듯 물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려 터졌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던 태도는 어느 정도 사라진 듯했다. 저 사람 가는 경로 CCTV로 계속 추적해 주세. 저는 직접 가서 붙잡겠습. 예? 박민수와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이 직접 가요? 위험할 텐데요. 범인도 무기는 안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는 대체로 신속하게 접근하고 빠지는 편이라 큰 무장을 할 일은 드뭅니.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은 좀 해봤습. 김정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미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으니 혼란을 막으려면 재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자, 위치 알려주세.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CCTV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2번 출구 쪽으로 가고 있습. 저기 통로로 빠지면 지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 김정태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이때 손녀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의 눈에는 분명 걱정이 어렸다. 그러나 김정태는 가볍게 유나의 어깨를 잡고 웃어 보였다.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있어.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했다. 다만 믿고 기다리겠다는 듯이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를 응원해 주듯 흔들어 보냈다. 김정태는 서둘러 2번 출구 쪽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뛰는 모습에서 약간 무릎이 불편해 보였지만 의외로 속도는 상당했다. 일반인의 눈에는 느려 보일 수도 있으나 그에게서는 어떤 단단한 집중과 날카로운 촉이 느껴졌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비슷한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급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주변에는 출근길 인파가 섞여 있어 자세히 보면 놓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태는 그를 곧바로 인지했다. 저 자식이군. 예전 같으면 환하게 떠올랐을 사건 현장의 기억이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형사의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거기 잠깐 서보시오. 김정태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뛰어갔다. 저기, 잡으세요. 주변 시민들에게도 소리쳤지만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피하기 바빴다. 남자는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왼쪽 골목으로 확 꺾어 들어갔다. 김정태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 뒤를 바싹 쫓았다. 어르신, 위험해요. 어디선가 달려온 박민수가 뒤늦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도 이제야 상황을 정리하고 쫓아나온 모양이었다. 골목을 지나치자 남자가 순간적으로 김정태를 흘끗 돌아봤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뭐야, 이 늙은이가 왜 이렇게 따라와? 김정태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이 지하철 보안요원일 뿐이네. 지갑 돌려주고 조용히 해결하자고. 헛소리 하지 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남자는 곧바로 다시 뛰쳐나갔지만 골목이 막다른 곳이었기에 도망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끈질기게 난간을 넘어 옆 건물 쪽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했다. 에잇! 박민수가 골목 입구에서 겨우 합류했지만 이미 남자가 담을 타고 올라가려는 찰나였다. 이대로 놓칠 순 없다. 김정태는 험난했던 옛 시절. 범인을 추적하던 감각을 되살렸다. 무릎이 쑤시긴 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동작으로 건물 외벽에 붙어 올라가려는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 이 늙은이가. 남자가 비틀거리며 아래로 떨어질 뻔했으나 김정태는 재빨리 다른 손으로 남자의 허리를 감쌌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까봐 그조차도 신경 쓴 것이다 놓으라고. 남자는 소리치며 몸부림을 쳤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정태는 쉽지 않은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의외로 숙련된 것이었다. 젊은 시절 범인 검거 기술을 익혔던 터라 상대를 무리 없이 제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진정하게. 지갑 훔쳤으면 그냥 자수하는 게 낫다네.
결국 남자는 힘이 빠졌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사이 박민수가 달려와 남자의 팔을 뒤로 꺾고 제압 자세를 취했다. 박민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헉, 헉. 정태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자네야말로 괜찮나? 박민수는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거기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여러 승객의 지갑과 현금들이 나왔다. 이게 뭐야? 남자가 뒤늦게 우물쭈물했지만 이미 증거는 확실했다. 여기에 도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쫓아왔네. 이제 곧 경찰도 올 거라네. 김정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전의 형사 느낌이 묻어났다. 그제야 박민수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라도 든 듯 김정태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니, 어르신. 아니, 정태 선배님. 이거 이렇게 쉽게 해치우시는 겁니까? 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달리 많이 안 했으면 젊은 사람들 힘에 못 이겨 놓쳤을 수도 있지. 김정태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미 과거에 날렵함은 없지만 충분히 범인을 따돌릴 만한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곧바로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남자를 연행해 갔다. 남자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이 남성 혹시 소매치기 전과가 있나 확인해 볼게요. 경찰 중 한 명이 말하자 또 다른 경찰이 김정태를 유심히 보았다. 혹시 김정태 선배님? 그 경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진짜 김정태 형사님 맞습니까? 와, 제가 경찰학교 다닐 때 선배님 사례 많이 들었습. 전국을 누비며 굵직한 사건 해결하셨던 전설 같은 분이라고.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다. 박민수와 동료 직원들, 심지어 다른 보안업체 요원까지도 형사님이라는 호칭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전설이요? 김정태 어르신이 형사 출신이라고. 그것도 꽤 유명하신 분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시선들이 일제히 김정태를 향했다. 김정태는 괜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옛날 일이네. 이제는 그냥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그 경찰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정말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 혹시 지금도 경찰 쪽에 협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너무 없네. 내일 하기에도 벅차고 또 가족 볼 시간도 가져야 해서. 그렇지만 이미 박민수를 비롯한 보안 요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니 어르신이 형사 출신이셨다니. 전혀 몰랐습.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내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김정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박민수는 이미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이만 많은 늙은이 취급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가버린 뒤 지하철 역장과 박민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김정태를 대면했다. 분실 신고했던 승객들 중 일부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허리를 굽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아니,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역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역시도 나이 든 분이 이 복잡한 역에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이라며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젠 공손하게 김정태를 대하고 있었다. 박민수도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태 어르신, 아니 선배님. 죄송합니 제가 그동안 많이 무례했죠.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길래 솔직히 제대로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아니 대단하지 않으셨어도 그러면 안 됐는데. 김정태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내 몫을 했을 뿐이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해결돼서 다행이고. 그때 멀리서 유나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무사하네요. 유나는 안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옛날에 경찰이었다면서요. 아이의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집에서도 경찰 일을 잠깐 했다 하는 정도만 들었지 이렇게 대단한 활약이 있었다는 건 몰랐던 것이다. 김정태는 멋쩍게 웃었다. 옛날 얘기다. 이제 할아버지는 그냥 여기서 근무할 뿐이야. 그 사이 분실 지갑을 되찾은 승객들이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며 정말 고맙습 출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라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제가 실은 조금 전에 어르신을 늑장 부린다고 투덜거렸는데 이런 실력을 가지셨을 줄이야. 죄송합니. 저도 이런 편견을 가질 줄은 몰랐네요. 한 젊은 보안 요원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주변이 조금씩 정리되자 역장은 곧바로 영무실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도난 사건도 일단락되었고 용의자도 잡았으니 일의 흐름을 정비해야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 선생님, 예전에 경찰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혹시 유명 사건 같은 걸 맡으셨나요? 어느 젊은 직원이 물었고 박민수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궁금합니. 아까 경찰분이 전설이니 어쩌니 하던데. 김정태는 약간 주저하다가 간단히 설명했다. 전설까지는 아니고. 오래전에는 강력계 형사로 일했었지. 그때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사에 투입되곤 했어. 그런데 40 후반쯤에 가족 사정이 좀 생겼어. 아내가 몸이 아프셨고 또 딸아이 양육 문제도 컸고 그 말을 들은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래서 일찍 그만두신 건가요? 그렇게 유능하셨는데 내가 유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내 가정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었다네. 그 뒤로는 공무원 퇴직금과 이것저것으로 근근히 지냈고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 나이도 있어서. 그래도 한편으론 일자리가 필요했고 안전관리 분야 쪽은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시작했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사건 현장을 누비던 젊은 시절의 뜨거움, 그리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 다시 조용한 삶을 택한 이유. 이 모든 것이 섞여 지금의 김정태를 만들었다. 가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군요. 박민수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곧 퇴직하시는데 자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세. 전 힘드니까 그냥 쉬라고만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김 선배님이랑 비슷한 마음이실 수도 있겠네요. 뭔가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직원들도 나도 반성된다.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는데.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서히. 이 역 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뭐 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오늘도 그렇게 하다 보니 운이 좋았을 뿐일세. 김정태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역장은 미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측에서 나이 많은 분은 안 어울린다고 몇 번 얘기했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신경 쓰여서 죄송합니 들었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네. 나도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이 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아직 내가 찾아나가는 중일 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는 절대 정태 선배님을 늙어서 안 된다고 무시하지 않겠습. 제가 많이 배웠습. 그의 사과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숙였다. 김정태는 그 모든 시선과 미안함을 조용히 받아주었다. 나야말로 고맙네. 덕분에 현장에서 빨리 움직여서 도둑을 잡았으니. 그렇게 회의실 분위기가 누그러진 뒤 모두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김정태에게 예우를 갖추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의논했다. 정태 선배님, 이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김 선생님, 혹시 아까 그 카메라 각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다리는 괜찮으세요?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쉬시죠. 이제는 어르신이 역할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유나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할아버지, 오늘 멋있었어요. 정말 경찰처럼 딱 잡더라고요. 경찰처럼이 아니라 옛날의 경찰이었단다. 김정태는 껄껄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말대로 그냥 보안 요원 할아버지야.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왜 은퇴하셨어요? 계속 경찰하면 되지 않았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할아버지, 그때 너희 엄마 어렸을 때 잘 못 돌봐줘서 지금도 미안하거든.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이내 아이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럼 오늘 이후로는 다들 할아버지를 무시 안 하겠어요.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김정태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우쭐대면 안 된단다.
그냥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일 잘하는 거고 필요한 일을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역장과 몇몇 직원이 다시 김정태를 찾았다. 김 선생님, 오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 어쩌면 기사화될 수도 있고 윗선에서도 칭찬할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 김정태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괜찮습. 나는 관심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꼭 알리고 싶습.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비 연령 제한 문제로 윗선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이번 계기로 생각이 바뀔 겁니 꼭 알려서 제도 개선이나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박민수도 적극 동의했다. 저도 찬성입니. 아마도 전국 다른 지하철역이나 여러 보안업체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아도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사례가 되니까요. 주변의 진심 어린 지지에 김정태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 순간 유나가 손을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김정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할아버지는 그냥 네가 자랑스러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가는 길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선배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 사실 오늘 느낀 게 많아요. 꼭 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각자 가진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습.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 김정태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등이 굽은 자세를 반쯤 펴고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 박 팀장도 이제 알았으면 됐네.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박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 그리고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앞으로 뭔가 수상한 일이 있으면 선배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 이제 이 역에 숨겨진 보배가 누군지 다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역 업무가 끝날 무렵 김정태는 유나와 함께 로비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루 종일 시끄러웠지만 마지막은 의외로 평온했다. 직원들은 수고했다며 음료수도 권하고 시민들도 웃는 얼굴로 그를 지나쳤다. 할아버지, 오늘 일이 있은 뒤로 다들 할아버지한테 잘해주네요. 유나는 싱글벙글했다. 이제 나쁜 사람도 잡았고 지갑 다 돌려줬으니 할아버지 멋지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무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은 늘 겸손해야지. 그러나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얼마 뒤 역장과 박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지금 퇴근하시려죠?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든 말씀하세. 조용한 구석에서 역장은 오늘 일에 대한 공식 사과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 선생님을 두고 우리는 정말 편견이 많았어요. 오늘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몰라봤을 겁니. 박민수도 진심 어린 음성으로 덧붙였다. 제가 앞으로 지하철 안전 관련해서 개선안을 기획해야 하는데 꼭 선배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 이전에 형사로서 경험도 많으실 테니 어디에 CCTV를 추가 설치하면 좋은지, 어떤 패턴으로 순찰하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배워보고 싶어요, 아이. 나도 이제는 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김정태는 손살에 치며 웃었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아는 만큼은 알려줄 수 있지. 역장도 감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저희가 배워야 할 게 많을 겁니. 그런데 혹시 다른 역이나 기관에서도 김 선생님을 스카우트하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다 우리 역을 떠나시면 어쩌죠? 하하하. 나는 여기가 좋습. 유나도 종종 들를 수 있고 집에서도 가깝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정이 들었잖아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다. 그제야 오늘 하루의 긴장감이 부드러운 온기로 녹아내렸다. 유나는 신난 얼굴로 할아버지 손을 흔들었다고 봐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응, 그래. 더 열심히 해야겠지. 그리고 몇 분 뒤 유나와 함께 밖으로 나서려는데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불러 세웠다. 선배님, 잠깐만요.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지하철 로고가 찍힌
역 자체 공로파에와 비슷한 감사장이 들어 있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소매치기 도둑 검거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였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 역 측에서 임시로 급히 만든 거예요. 나중에 공식 상장이나 표창 같은 것도 줄 것 같고요. 일단 작은 표시라도 드리고 싶었습. 김정태는 받아들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 김정태는 멋쩍게 웃었지만 유나가 들썩거리며 좋아했다. 우와, 할아버지가 상 받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젠 학교 시간대가 되었는지 역 안에 학생들도 보였다. 평소처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에선 더 이상 느린 노인네 보안요원이라는 조롱이 없었다. 혹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더라도 이제 이곳 직원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존중해 줄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멋있는 건 그만하고 할아버지는 너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김정태는 웃으며 대답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가면서 몇몇 직원들이 멀리서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 가운데 밖에서 한창 대기 중이던 통신원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다음에 지역신문이든 뉴스 인터뷰가 잡힐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경찰분들이 중앙경찰청에도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나 김정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냥 시끄러운 건 실습. 우리 여기 좀 더 안전해진다면 그걸로 만족합니. 그 말을 전해 들은 통신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일단 상황은 그렇게 정리하겠습. 시간이 흘러 김정태와 유나가 역 출구를 나와 저녁 노을을 바라볼 즈음 유나가 문득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같은 일을 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도둑이 나타나면 똑같이 잡을 거예요. 잡아야지. 그게 내일이니까. 왠지 멋져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무리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김정태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안 다치게 조심조심할게. 널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는 건강해야 하거든. 두 사람이 나란히의 역사를 떠날 때 적어도 이곳 지하철역 한켠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진 듯했다. 마치 출근길 지갑 도난이라는 불쾌한 사건이 역 전체에 새로운 교훈을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알아본 숨은 보배 같은 어르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직 형사라는 화려한 이력. 그리고 사건 해결에 빛났던 그의 경험과 침착함.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면했고 서서히 이 사회가 지닌 편견이 깨어졌다. 다음 날 김정태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역에 나와 로비를 살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전보다 마음은 한결 가볍다. 로비 구석 자리에 앉아 무정의를 점검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여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고 명랑하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민수였다. 벌써 출근하셨네요? 응, 그래. 자네도 일찍 왔군.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부터 순찰 동선 좀 바꿔볼까 하는데 선배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CCTV 사각지대나 의심스러운 구역 같은 거. 제가 잘 몰라서. 김정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러지. 같이 한번 돌아보세. 두 사람은 로비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느려 터졌다고 불만만 가득했던 후배가 이제는 선배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다한다. 김정태 또한 그런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쪽 모퉁이에 자판기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거든. 라인 한두 개만 더 깔면 좋겠지. 아, 그렇군요. 몰랐습. 그리고 4번 출구 쪽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서 거기서 누가 수상한 짓을 해도 눈에 안 띄기 쉽지. 근처 조명도 밝히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게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몇 마디에도 김정태가 쌓아온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박민수의 태도 또한 진지했다. 서로 교감하며 이어지는 대화에 로비를 오가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침 첫 번째 열차가 들어오자 객실에서 우르르 승객들이 내려왔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김정태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어제 그 소매치기 잡으신 분 맞죠? 아, 이 역 근처 사무실 다니는 사람인데 저도 소문 들었습.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이 역이 더 안전해질 것 같습. 그러자 주변 직원들이 흐뭇하게 웃었다. 김정태는 쑥스럽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남성은 잔잔히 웃으며 목례를 하고는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박민수가 옆에서 싱긋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드디어 인정받으시네요. 사실 인정받아 마땅한 분이셨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죠. 인정이라니. 그냥 하는 일일 뿐이지. 그러신 분이 어제 그 범인 제압하실 때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셨는데도 안정적으로 딱 됐어. 좀 그만해. 이미 내 다리도 오늘 많이 아프단 말이야.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이곳은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 보안 현장이지만 김정태의 경험과 지혜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를 통해 동료들 또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나이 든 일을 무능하다고 몰아가기보다 그 사람의 잠재적 역량과 인생에서 쌓아온 경륜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다. 선배님, 이러다가 TV 인터뷰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박민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어제도 어떤 기자가 살짝 묻더군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크네. 그래도 혹시 이것 때문에 사회 인식이 좀 바뀐다면 나도 한마디쯤은 할지도 모르지. 박민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할아버지 세대라고 다 늙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라고 해서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 느꼈습. 김정태는 그런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네. 앞으로 잘 해보세, 우리. 두 사람은 오늘도 시민들을 위해 일터를 누볐다. 이제는 더 이상 늙은 보안 요원이 아니라 경험 많은 선배로 존중받는 김정태. 그리고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편견을 깨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박민수. 그들의 앞에는 분명 힘들고 바쁜 날들이 기다릴 터이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갈 것이었다. 그날 오후 역장도 회의를 통해 연령 제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실함, 경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직원들은 일제히 박수로 그 의견에 화답했다. 멀리 유나는 여전히 방과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와 의자에 앉아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에 같이 놀러 간다는 약속을 잡으면서도 할아버지 혹시 또 도둑 잡으러 가시는 거 아니죠? 라고 장난스레 묻는다. 김정태는 웃으며 이제 없어. 오늘은 평화로울 거야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혹여 또 무언가 생긴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나설 것이다.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이니까. 어느새 지하철역 로비는 더욱 분주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며 작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김정태를 보면 반갑게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이곳의 공기에는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은근한 존중이 흐르고 있었다. 김 선배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네, 수고들 하시게. 그가 미소를 띠고 회답하는 순간 여간의 모든 소음이 왠지 따뜻하게 들렸다. 엔진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환승 안내 방송마저 오늘은 한결 푸근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가 과거의 영광이든 아픈 사연이든 혹은 그냥 평범한 삶이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은 그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었다. 때마침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곧 전동차가 도착함니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안내 음성이었지만 김정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미소 지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분주히 이동하겠지만 그가 할 일은 뚜렷하다. 위험을 막고 불편을 없애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그의 동료들도 그와 함께 힘을 합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것이다. 경험과 젊음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안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으니까. 오늘도 로비 한복판에서 김정태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노인을 우습게 보던 편견은 소매치기 사건이 해결된 그 순간 산산이 깨져버렸다. 그 대신 존중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인사가 오가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한 적은 없나요? 우리 곁의 가족, 친구, 동료는 어떨까요? 생각지 못한 과거와 뛰어난 역량 혹은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 한 번쯤 그들의 경험과 인생을 존중해보세. 가볍게 흘려보냈던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도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 우리는 종종 나이, 직업, 겉모습 같은 표면적인 것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놓치곤 합니. 하지만 이처럼 숨은 재능과 깊은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면 좋겠습.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 그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 또는 다른 이유로 무시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간직한 경험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